네, 이제 3차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는 이제 역관계에 대한 정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저기가 또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면 역관계는 뭐 간단합니다.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뒤집어서 앞뒤를 바꿔서 써주는 거가 역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한 거죠. 이렇게 앞뒤를 바꾸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R이라는 값이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R에 대한 역을 써라. 그러면 요 3.1, 3.2, 4.2, 4.3 이렇게 네 개를 그대로 쓰면 역관계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느냐 하는 거를 잠깐 보면, 예, 이렇게 이제 뭐 1, 2, 3, 뭐 4 뒤에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화살표로 한번 써보자 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이따가 문제 풀면 금방, 여기 문제 있죠. 여기 문제 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A의 집합에서 요 이제 스몰 a하고 또 B 집합에서 스몰 b 요 두 개가 이제 어떤 이제 R에 속하는 그런 값이 되는데, 그럴 때 A에서 B까지를 화살표로 이제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풀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제 1번. A 집합과 B 집합이 있고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화살표, 도표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뭐 여기다 쓸까요? 이제 이렇게 그 하나의 집합을 써주고, 또 이쪽에도 또 다른 집합을 쓰는 거죠. 그래서 A가 1, 2, 3, 4가 있고, B가 A, B, C가 있죠. 네. 이거 뭐 잘 보이나요? 뭐 지금, 음영이 좀 차이가 나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글로가 잘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좀 어두워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가 1A로 되죠? 그래서 1A. 그죠? 그 다음에 1, 2, C로 이렇게 가죠. 또 2가 B로 가고, 또 3이 C로 가고, 또 4가 B로 가고.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주는 이런 방식을 화살표, 도표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간단합니다. 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 도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마찬가지 뭐 내용이죠. 좌표, 뭐 잘 알잖아요. X축과 Y축에서의 어떤 이제 점을 찍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금방 이해합니다. 요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좌표, 도표로 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A라는 저 값이 뭐 1, 2, 3, 4, 5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쪽이 2, 3, 4.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좌표, 도표로 이용해봐라.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 2 있으면 여기 1, 2가 여기 되죠. 1, 2. 그 다음에 1, 4, 1, 4. 그 다음에 2, 3, 2, 3.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해주면 됩니다. 4, 2. 그죠? 그 다음에 뭐 4,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5, 2. 그 다음에 5, 3. 그죠? 이런 식으로 요 좌표를 이용해서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해주는 방법이 좌표, 도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방향 그래프. 저기 또 위에가 잘 안 보이죠? 방향 그래프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A에서 B로 화살표가 있는 연결선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는 예제를 풀어보면 금방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 설명보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 3번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방향 그래프가 되는 건데요. 예제 3번을 보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A가 B보다 이제 큰 그런 관계.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순서상을 한번 이제 만약에 구해 보면 이게 이제 큰 거니까 여기가 1이 되면은 뭐 만족하는 게 없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2, 그 다음에 1. 이거 되죠? 그 다음에 3 가지고 하면 3, 1 되고, 3, 2 되고. 또 4 가지고 하면 4, 1, 4, 2, 4, 3까지 되고. 5 가지고 하면 5, 1, 5, 5, 2, 5, 3, 5,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정해지면은, 요거를 어떻게 이제 방향 그래프를 그리냐면, 여기가 뭐 1, 2, 3, 4, 5니까 여기가 뭐 1,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3.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5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서 2에서 1로 가니까 이렇게 연결선을 해주고, 또 3에서 1로 가니까 연결선을 써주죠. 3에서 2로도 가네요. 이렇게 연결선을 써주고, 4는 1로도 가고 2로도 가고 3으로도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는 다 가네요. 5는 뭐 1로도 가고 2로도 가고 3으로도 가고 4로도 가고. 그죠?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화살표 표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가 예제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보죠. 이제 이번에는 그래프를 미리 주어지고 거꾸로 이제 순서상을 반대로 이제 한번 써봐라. 뭐 요 예제 3번 문제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그림을 주고 이거를 제가 이제 했던 것처럼 뭐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A부터 시작하죠. 뭐죠? A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 연결선을 이렇게 보면 A가 B로 이렇게 가잖아요.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일로도 가네요. A가 D로도 가죠. 그죠? A 됐고. B를 한번 볼까요? B는 자기 자신으로 한 바퀴 도는 게 있네요. 네, 그리고 B는 또 C로도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B가 할 일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C. C는 B로 가고. 그죠? C가 B로 가는 거 말고는 없죠. C에서 출발하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됐죠. 그 다음에 D는, 요 C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도는 게 하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제 4번도 이제 됐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관계 행렬인데, 행렬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제 그 관계식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울 행렬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부울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행렬을 이제 0하고 1로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이진 행렬, 바이너리 매트릭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진. 그래서 이 부울 행렬이라는 거는 여기 써 있죠. 0하고 1로 표현해 준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이제 요 N개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M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이제 요 N개, 얘는 M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수식을 어떻게 쓰냐면 M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쓰는 거예요. M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렬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행이 되고 이쪽이 열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0 아니면 1 둘밖에 안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이 나오는 경우는 그게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없을 때는 0이다 써주자. 그래서 요 행렬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의 여기 약자잖아요. M 매트릭스. 그 다음에 행과 열 쓰면 됩니다. 그래서 i라는 값은 1부터 n까지, 또 j라는 값은 1부터 m까지. 그래서 n 곱하기 m의 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행렬을 가지고서도 이 관계 값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뭐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가 2개가 있는데 오늘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은 A하고 B의 집합이 2개가 주어져 있죠. 저거를 쓸 때 이제 관계 행렬이라 했으니까 M이라고 이렇게 보통 써주죠. 그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쓸 때 이제 처음이니까 이쪽에 이제 그 행에 대한 거하고 이 열에 대한 거를 이렇게 미리 좀 써줘요. 그러니까 이쪽에 1, 2, 3이라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2, 3. 그죠? 그 다음에 2, 4, 6. 그거는 여기가 2, 4, 6. 이렇게 써줘서 하면은 이제 내가 요 값 쓰는 게 좀 편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요 1, 2, 3, 뭐 2, 4, 6 안 써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이런 값을 이렇게 써서 값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값을 보면 1행 2열은 이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1행 2열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1행. 그 다음에 1행 4열. 1행 4열. 그죠? 여기죠? 뭐 일행 사열이라고 하면은 그런가요? 뭐 여하튼 그 왼쪽이 행이고 오른쪽이 열이에요. 여기 두 번째 사실은 열인데 뭐 사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2/2. 그래서 2/2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 4. 3, 4. 그죠? 그 다음에 3, 6. 3, 6.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없는 거는 다 영어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1,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거는 0. 이런 식으로 써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쓰는데 상당히 이제 편리하죠. 뭐 나중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은 합성 관계 이런 거 구할 때에도 이 행렬을 가지고 합성 관계를 또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울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6번을 한번 더 보면, A라는 게 1, 2, 3, 4, 5. 이제 집합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2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1개가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1개만 주어지면, 이제 이거는 이제 행과 열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1, 2, 3, 4, 5, 1, 2, 3, 4, 5를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이제 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쓸 때도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1, 2, 3, 4, 5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거가 항상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다 라고 이제 하면 여기가 11이 되는 거잖아요. 11. 관계 안 만족하죠? 0. 1, 2. 여기가 1, 2가 되면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또 1, 3이 되면 만족하죠. 1, 4 만족하죠. 1로 만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2에 대한 거, 2, 1. 여기 2, 1 생각해 보면 만족 안 하죠. 그죠? 2, 2도 만족을 안 해요. 2, 3은 만족하죠. 2, 4도 만족하고 2, 5도 만족하고. 그죠? 3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3, 1 당연히 만족 안 하죠. 만족 안 하죠. 만족 안 하죠. 3, 4 만족하죠. 3, 5 만족하죠. 이렇게 보면 값이 하나씩 이제 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확인 안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여기가 5가 되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죠. 마지막 5까지 확인해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뭐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답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숙달이 되면 뭐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 6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중요해지고 약간 내용이 이제 까다로워지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 합성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그 어떤 집합이라는 거가 뭐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따질 때 하나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합성 관계는 집합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2개 이상. 그래서 여기 보면 집합이 이제 3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R1이라는 거는 A에서 B로 이제 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또 R2는 B에서 C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로 가는 거는 R1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고, 또 B에서 C로 가는 거는 R2라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A에서 C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합성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우리는 이제 R1과 R2를 합성한다. 이렇게 쓴다. 그죠? 뭐,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곱하기처럼 써도 되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가 합성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합성하니까 맨 처음 A하고 C에 대한 값이 나올 텐데, 걔들은 다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한 A, B나 B, C에 대한 이런 값들은 그 해당되는 관계에 포함된다. 속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예제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제는, 이거를 이제 화살표, 도표를 이용해서 합성 관계를 한번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행렬을 가지고 또 이제 합성 관계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행렬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나중에 많이 쓸 건데,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예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요 R이라는 요 관계하고 S라는 관계가 일단 주어져 있잖아요. 저거를 화살표, 도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문제만 먼저 한번 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A라는 뭐 이렇게 집합이 있고, 또 여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또 C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R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B에서 C로 가는 거는 S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요 집합은 1, 2, 3, 4라는 그런 값을 갖고 있고, B라는 거는 A, B, C라는 값을 갖고 있고, C는 X, Y, Z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R값에 대한 거는 그대로 이제 화살표로 매칭만 해주면 되죠. 1은 A로 가고,
또 1은 B로 가고, 또 2는 B로 가고, 3은 A로 가고, 4는 B로 가고, 4는 C로 가고. 네, 이렇게 된 게 이제 R에 대한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S에 대한 관계를 보면 A가 X로 가네요. A가 X로 가고, 그죠? B가 Y로 가고, C가 X로 가고, 또 C가 Z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한번 이제 우리가 본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봤죠. 근데 원래는 이제 원하는 그림은 사실은 이거죠. 두 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A부터 C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 2, 3, 4가 될 거고, 그리고 C는 X, Y, Z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따라가면 되죠. 1 요거가 A로 갔다가 X로 가잖아요. 그래서 1은 X로 가고, 그죠? 1은 또 B로 갔다가 또 Y로 가네요. 그래서 1은 또 Y로 가고. 그래서 1은 이제 끝났고, 2는 B로 갔다가 Y로 가네요. 그래서 2는 Y로. 끝이죠. 3은 A로 갔다가 X로 가네요. 3은 X로 가고. 또 4는 B로 갔다가 Y로 가요. 그래서 Y로 가고. 또 4는 C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또 X로 가고. 또 C로 갔다가 Z로 가고. 이런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그죠? 4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갔다가 Y로 갔고, 또 C로 갔다가 X로 가고, Z로 가서 4는 X, Y, Z 이렇게 세 개로 다 이제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려라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게끔 그리려면 1이 A로 갔는데, 그럼 A로 간 거를 봐서 A는 X로 가니까 1은 X로 가는구나. 그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또 1은 B로 갔는데 B 간 거 보니까 Y로 갔어요. 그래서 1은 Y로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죠. 1은 A로 갔지만 A는 또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찾아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좀 더 잘 하시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행렬을 이용해서 합성 관계를 한번 나타내 봐라. 예, 그렇게 이제 문제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행렬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 M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R이라고 이렇게 관계를 쓰면 요 수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MR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써봅니다. 여기가 1, 2, 3, 4, A, B, C 뭐 이렇게 쓰는데, 뭐 그거를 이제 안 써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여기가 1, 2, 3, 4 뭐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또 여기가 A, B, C 뭐 이렇게 사실은 안 써도 여기다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은 이제 요 A로 가고, 또 B로 가고, 없고, 또 2 같은 경우는 요 B로만 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3 같은 경우는 A로만 가니까 이렇게 가고, 4 같은 경우는 B하고 C로 가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S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또 해주면, 이것도
여기가 이제 A, B, C가 되고 X, Y, G가 되는데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A가 X로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Y로만 가는 거. C라는 값은 X하고 G로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성한 그런 값을 쓸 때는 이 값을 써라. 뭐 그런 얘기죠. 이제 나중에 이 두 개 합성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는 또 이제 여기 다음에 나와요. 그건데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어쨌든 표현하는 방법만 이제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합성하는 거니까 여기가 1, 2, 3, 4가 되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이 X, Y,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1은 X로 이제 갔죠. 그죠? 또 Y로도 가고 Z는 안 가죠. 2는 Y로만 가네. 그죠? 또 3이라는 값은 X로만 가죠. 또 4라는 값은 X, Y, G로 다 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행렬을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이러한 이제 방향 그래프를 가지고서 한 거를 그냥 그대로 행렬로 이렇게 바꾸기만 한 건데, 그냥 행렬 자체로만 구해가지고 그걸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3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